자, 다음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런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의 값이나 범위를 구하라는 거죠. 즉, 이런 2차 함수랑 이런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위치 관계를 따지려면 한번 좀 그림을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우리 얘를 편의상 fx라고 하고, 요거의 그림을 그리려면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하고 요거 완전 제곱 되려면 4를 더하고 뺐어. 따라서 x-2의 제곱 빼기 2가 되겠어요. 그럼 요 놈의 중요한 꼭지점이 나오죠. 꼭지점이 얼마야? 2,2죠. 그쵸? 그러면 요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여기 꼭지점이 2,2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이렇게, 대략, 절편도 2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우리가 y = fx의 그림이 되겠고, 그쵸? 이렇게. 꼭지점 2,2.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요게 우리가 도형적으로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요 놈은 k 때문에 변하기는 하지만 항상 어때? 기울기가 -1로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저놈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기울기가 -1로 고정이 됐으니까 얘를 우리가 이렇게 45도만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얘가 지금 y = -x 플러스 k라서 이게 k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겠죠. k가 바뀌면 이런 식으로. 그럼 보시다시피 이럴 때는 안 만나다가 언젠간 접했다가 접한 거 위로 올라가면 항상 두 군데서 만나죠. 따라서 우리 가장 경계가 될 때가 언제야? 바로 이렇게 접할 때가 될 것입니다. 그쵸? 요럴 때보다, 요때가 이제 우리 절편이 K니까, 이 K가 Y절편이잖아. 그러면 요렇게 될 때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두 점에서 만나고, 요럴 때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면 안 만나고, 딱 요럴 때는 접할 때라서 한 점에서 만나죠. 그쵸?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든, 한 점에서 만나든 만나지 않든, 요때, 즉, 접할 때가 가장 주요점이 될 겁니다. 그럼 접할 때 어떻게 찾을까요? x제곱 -4x 플러스 2와 요놈의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 접한다 라는 것은 얘를 이렇게 한쪽으로 넘기면 3x 플러스 2 마이너스 k = 0이 접한다 라는 것은 방정식적으로 중근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요놈의 판별식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풀어주시게 되면 1 플러스 4k가 0이 되겠고, 따라서 그때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아까 말했죠. 접할 때 k보다 커야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두 점에서 만나고, 접할 때 k보다 작아야지 밑으로 떨어져서 안 만나죠.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건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두 점에서 만나는 건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서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야 되고, 이런 거 그림으로써 특히 이 k의 우리가 도형적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셔야 돼요. 만나지 않을 때는 이때보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되니까 k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을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거 이론적으로 상당히 좋은 해석이고 어렵지는 않으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다음 문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할 때 선분 AB가 2√2일 때 K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자,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릴 텐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빼기 3이고, 여기 앞에를 보고 완전 제곱을 만들죠. 그럴 때 얼마? 9 더하고 9를 빼겠지요. 간단하지만 설명을 다 할게요. 이제 이게 x 빼기 3의 완전 제곱이고 뒤에는 k 빼기 12가 되겠다.
그럼 요 놈의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생기고 이 꼭지점이 3,k-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니까 우리가 y축은 안 긋고 그냥 x축만 이렇게 끄을게요. 이렇게 x축만 이렇게 끄었을 때 요 놈의 교점이 a하고 b 이렇게 두 개가 잡히고, 요 사이에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2루트 2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림만 그리면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게 너무 그림에 의존하지 않고 도형적인 이런 정보를 안 받아들이고 수식적으로만 풀면 이제 이렇게 풀겠죠. x제곱 빼기 6x 플러스 k 빼기 3이 x축과 만난다라는 것은 이런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고 그걸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점 A하고 B의 x 좌표가 되겠고, 그쵸? 즉 여기가 알파 베타가 되겠고, 그러면은 요 사이의 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루트 2가 되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두 근을 구하긴 힘든 대신에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6이고 두 근의 곱은 k 빼기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요때 요거와 접목시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제곱을 하겠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하면 8인데 요 놈은 뭐 이 정도 변형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모르면 찾아보시고 그럼 여기다 이제 이게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6, 6이 36 빼기 4의 k 빼기 3이 되니까 요 놈은 48 빼기 4k가 되겠죠. 따라서 4k는 얼마입니까? 40이니까 k는 10. 이렇게 기본적으로 풀 수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풀이였다면 두 번째 풀이를 한번 볼게요. 이 두 번째 풀이는 우리가 도형적인 어떤 접근이 되겠어요. 별건 아니고 도형적 접근이 바로 이런 뭡니까? 그래프를 조금 더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가만히 보세요. 이 그래프에서 요 사이 거리가 2루트 2인데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이 축이 어디에 있습니까? 축이 여기 좌표가 3이죠. 그리고 이건 좌우 대칭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이차함수 그림이 있고 여기가 축이고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요 사이 교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라면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요 한쪽이 어떻게 돼요? 루트 2죠. 그 여기는 x 이꼴 3이잖아. 그럼 요 놈의 좌표를 바로 읽을 수 있죠. 얼마? 3 플러스 루트 2입니다. 그리고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3에서부터 뒤로 루트 2 갔으니까 3 빼기 루트 2입니다. 즉 우리가 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x축과 만나는 좌표가 이게 두 개인 걸 아니까 요 놈의 두 근이 어떻게 됩니까? 3 빼기 루트 2랑 3 플러스 루트 2고 여기서 k가 궁금하니까 두 근의 곱을 계산을 합니다. 즉 3 빼기 루트 2하고 3 플러스 루트 2의 곱은 얼마? 합차 공식에 의해서 9 빼기 2라 7인데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k 빼기 3이죠. 따라서 k 값은 얼마? 10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도형적인 것을 이용하는 게 계산량도 줄고 그러다 보면 실수도 적게 하겠죠. 상대적으로 계산량이 많아요. 그런데 요거는 둘 다 풀이가 중요합니다. 하나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도형적인 해석이 힘든 문제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도형적으로 대칭성을 이용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수식적인 풀이도 같이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추천드려요. 자, 다음 문제는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런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 루트 2가 될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직선이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y 이꼴 x제곱 플러스 우리가 2x 마이너스 1을 그림을 그리기 편하게 꼭지점을 찾는 표준형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 식을 fx라 하죠.
자, 요놈의 우리가 꼭지점은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놈의 그림은 대략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요 점이 마 1, 마 2고요. 그 다음 요와 같은 직선이 있습니다. 요 직선은 대략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y는 x-k예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실제로 이렇게 두 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두 점 사이에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3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k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요, 이거에 이제 근을 구해서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 둘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요와 같은 2차 함수와 저 직선이 교점은 같다라고 들고 풀게 되겠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꼴 0에 우리가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게 이 교점의 x 좌표가 되겠어요. 따라서 이거를 여기 그림에다가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이게 3 루트 2인데 요놈의 우리가 기울기가 1이죠. 그 말은 자, 이렇게 우리가 보조선을 좀 그어주면 요 각도가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1이니까 요 각도의 탄젠트가 1,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게 45도라는 것 정도는 금방 알죠. 이게 45도니까 우리가 요 변하고 요 변의 비가 얼마? 1대 루트 2이니까 그죠? 1대 루트 2. 이게 3 루트 2이면은 당연히 우리 요 길이, 즉 요 길이였죠. 요 길이, 그지? 요 길이가 얼마야?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요 두 개의 도형, 즉 요러한 1차와 2차 함수의 교점의 x 좌표의 차이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요놈의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 자, 이거는 앞서서 풀었던 유제랑 비슷하죠. 자, 여기서 우리 두 근이 이거니까 요놈의 합이 얼마? 마 1이고 곱이 얼마? k 빼기 1이라서 요 친구를 제곱을 해서 b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하면 9고 요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을 하면 여기가 마 1이고 알파 베타에 k 빼기 1을 대입하죠. 그럼 제곱이니까 1 빼기 4의 k 빼기 1이라서 5 마이너스 4k가 9가 되죠. 따라서 k 값은 마 1입니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 자, 요놈의 두 근의 그죠? 차이가 3이라는 것은 요놈을 함수적으로 우리 앞에 유제 잠깐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요놈의 그림을 그렸을 때 요렇게 그죠? 그리고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우리가 알파고 베타인데 요 사이 거리가 3인데 요놈이 지금 축이 얼마예요? 축이 그냥 봐도 나오죠. 축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게 3이면 요 반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이죠. 따라서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3을 더했으니까 1이죠. 따라서 한 근이 1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근이 돼야겠죠. 그렇죠? 여기 1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1 플러스 k 빼기 1이 0이 돼야 되죠. 그러므로 k는 얼마? 마 1이다. 이렇게 풀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풀지 수식으로 풀지 이렇게 도형적으로 접근할지는 앞에 유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이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 루트 2일 때 이 둘의 교점 사이의 거리는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의 비를 이용해서 3이 된다는 걸 알고 결국은 두 근의 차이가 3이라는 것에서부터 어떤 풀이를 선택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고 이거는 실제 문제에서
엄청 많이 출제가 된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와 같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접하고 이와 같은 직선의 평행한 직선을 구하라 하는 거죠. 결국은 이 2차 함수에 접하고 요거랑 평행해야 되니까 그러한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그러한 그죠? 접선을 즉 기울기가 2만 되면 되니까 2x 플러스 b라 하고 얘랑 우리 요 2차 함수랑 접해야 되니까 접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와 같이 교점을 구하는 식을 만들고 이걸 한쪽으로 넘겼을 때 그쵸? 이와 같은 방정식이 뭐를 가진다? 중근을 가지면 되죠. 그러므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게 되면 1 플러스 4b가 0이 될 때가 중근이고 그때가 바로 접할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때 b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b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찾는 접선은 y는 아까 가정했죠. 기울기가 2니까 2x 빼기 4분의 1입니다. 예, 간단한 이론적 문제니까 한번 점검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런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 중학교 수준이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없죠. 없어요. 즉 모든 실수 x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럴 때는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와 같이 간단하게 표준형으로 고치면 그쵸?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나오고 꼭지점이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니까 최대는 없어요. 왜? 끝없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경우는 최소값만 얼마? 마이너스 5를 가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여러 함수가 나올 텐데 이런 함수들의 최대나 최소는 아주 쉬운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는 그 그래프에서 최대나 최소를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뭐 이론 없어요. 일단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우리가 완전 제곱을 만들려면 요놈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25 빼기 25 마이너스 21이니까 그쵸? 요놈은 마이너스에 x 플러스 5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4가 되죠. 따라서 요놈의 우리가 꼭지점은 얼마다? 마이너스 5,4가 됩니다. 자, 이렇게 꼭지점이 나왔고요. 이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라서 이렇게 그리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축이 어디에 있습니까? x가 얼마? 마이너스 5인 지점에 있죠. 근데 우리가 보는 범위는 얼마? 마3에서 0까지 보죠. 그럼 대략 여기가 마3이고 뭐 여기가 0이라 합시다. 그죠? 대략 그리면 되죠. 마이너스 3하고 0, 즉 여기에서부터 0을 넣었을 때까지 이렇게 우리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팅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보는 그림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가 최대값은 얼마야? 그렇죠.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최대고 0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값이 나오죠.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다? x가 0이 들어오니까 요 식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1이고 최대는 어떻게 돼요?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3을 넣을 때죠. 그때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2의 제곱 4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라서 최대값은 얼마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찾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이 두 개의 문제는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과 과정에서 이거의 풀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데 물론 출제는 할 수는 있어요. 난이도가 조금 높으니까 등급이 이제 높게 원하는 친구들은 보시는데 보편적인 수준일 때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 문제는요, xy가 양이고 x 플러스 y가 2일 때 요놈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요와 같이 1차가 있고 요거는 지금 요 식의 최대 최소를 보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두 개의 변수를 가지니까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마침 요런 식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변수의 개수를 하나 줄일 수 있죠. 그렇죠? 이때 주의할 점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고려해 줄까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즉, 요거에서 우리가 y를 여기 대입시켜서 없앨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y보다는 x가 훨씬 쉽죠. 왜냐하면 y는 대입하면 제곱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x를 없애죠. 즉, 요 식에서부터 우리 x는 얼마? 2 빼기 y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y가 0보다 큰데요. 그럼 이걸 여기에 대입을 하는데 요 식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x도 우리가 문제에서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항을 하면 y가 2 이하가 되죠. 따라서 요거와 요거를 고려하면 y가 0하고 2 사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하나 사라지게, 즉 지금 x가 사라졌죠. 그랬을 때 이 x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를 이 y가 이 x의 범위를 뭐 해야 되냐면 계승해 줘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x를 y로 표현해서 뭐 이렇게 그 x 자리에 이걸 대입하겠어. 이것뿐만 아니라 x가 가지고 있는 범위도 y가 이렇게 계승해서 이와 같은 추가적인 범위가 들어오고 이건 원래 y의 범위이기 때문에 결국 전체 y의 범위를 이렇게 세팅하는 거, 요거는 다른 문제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 있는 쪽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y의 범위를 만들었고,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보려고 하는 이 전체 값에 이제 요 x 값을 대입을 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요 식의 최대 최소를 보니까 이 식 전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어야 돼요. 하나의 문자 k로. 이렇게 두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보는지 나중에 혼돈이 되고 이게 등식이 없기 때문에 함수나 방정식 같은 것들을 동원하기가 까다로워요. 이렇게 두고 나서 이 x 자리에 이제 우리 2 빼기 y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4와 같이 많이 보던 거죠. 뭡니까? y에 관한 2차 함수가 되고, 이때 중요한 것은 y가 얼마? 이와 같이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공부했다시피 그림을 그려서 찾겠죠. 이놈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표준용으로 잡아요. 그러면 꼭지점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죠. 자, 이렇게 꼭지점이 나왔으면 요놈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쵸? 좀 짧을까? 요놈은 축이 어떻게 돼요? x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y에 관한 함수고 이쪽이 k죠. 우리가 원하는 값 전체가 이렇게 k로 받은 상황이에요. 여기가 축이 y는 마 1입니다. 그쵸? 여기 꼭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y의 범위가 0하고 2라고 앞서서 구했죠. 따라서 여기가 0, 뭐 예를 들어 여기가 2라고 합시다. 그래서 y 범위도 0하고 2입니다. 그럼 요때 우리가 최대는 요때고 최소는 요때, 즉 이렇게 우리 빨간색으로 라이팅하는 요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보는 범위니까 요때가 최대죠. 최대는 얼마? 0을 넣었을 때예요. 즉 y에 0을 넣으면 최대는 4고 최소는 얼마? y에 2를 넣죠. 여기다 2를 넣을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9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4가 최소가 됩니다. 이게 과거에는 꽤 자주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어려워가지고 많이는 안 나오는데요. 두 가지 부분에 우리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앞서 말했다시피 여기에서 변수를 하나 줄이는 건 좋은데, 줄이는 변수, 여기서는 지금 내가 x를 없애버리잖아요. 이 x가 가지고 있는 이 x의 범위를 남겨지는 y가 그 범위까지도 정확하게 계승을 해줘서 이렇게 y의 범위를 찾는 테크닉, 이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대상인 식을
하나의 문자 K로 둠으로 해서 이렇게 함수든 방정식이든 이런 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서는 이걸 함수적으로 처리를 하고 앞서 말한 범위만 정확히 구해주시면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좋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도 같이 연달아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요 두 번째 문제는 실수 xy가 있을 때 요 놈이 0을 만족할 때 다음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어때요? 뭐 xy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실수라는 힌트만 달랑 있는데 xy의 각각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위에 거랑 테크닉적으로 틀려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는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방정식으로 쳐다볼 겁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가 두 개인데 이걸 방정식으로 보겠다는 건 이제 미지수로 보죠.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데 이 미지수 중에 어떤 것을 구하는 방정식으로 보냐 하는 거예요. 자, x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요, x를 끝까지 남기는데 이때 우리가 요 식을요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해요. 이게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면 y 제곱부터 써야겠고 그 다음 y가 어디 있어요? 여기 두 군데 있죠? 여기랑 여기. 따라서 2로 묶고 x 빼기 1에 y 그 다음 플러스에 x제곱 빼기 3은 0 이렇게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 놓고 앞서 보시면 실수라고 했죠. y가 즉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y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뭡니까? 방정식으로 봤으니까 얘가 실근을 가져줘야겠죠.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2차 방정식 실근 조건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을 썼을 때 그죠? b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실근 조건이겠죠. 그죠? 그럼 요걸 풀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니까 고로 x가 2 이하라는 식이 나오고 그러므로 이때 x의 최대값은 얼마다? 2가 됩니다. 어때요? 이거 생각보다 많은 문제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즉 이와 같은 식이 xy가 두 개가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데 이거를 방정식으로 보는데 둘 중에 하나를 구하는 방정식으로 해석하고 실수다라는 게 이렇게 실근 조건으로 작용을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에서부터 이런 x의 범위를 찾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거는 뭐 금방 나오겠죠. 이게 y의 최소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x에 관한 2차 우리가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럼 이 식은 x 2차 그 다음 x 이거 하나밖에 없죠. x에 관한 방정식에 이렇게 적고 y제곱 빼기 2y 빼기 3은 0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실근 조건을 쓰게 되면 판별식이 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빼기 3이 될 테니까 2y 플러스 3이고 실근 조건이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죠. 따라서 y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이때는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네, 요 테크닉도 많이 쓰이니까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